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4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로켓포가 발사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후 성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공습을 진행했다며 모든 폭력 사태의 책임은 하마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립정부 구성 바통이 크네셋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스라엘 주요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리쿠드당 기드온 사하르를 총리 적임자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서 시아파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8일 밤새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난입해 불을 질러 보안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군이 총격을 가해 시위대 최소 4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로켓포가 발사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후 성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공습을 진행했다며 모든 폭력 사태의 책임은 하마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26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27일 새벽까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6일 저녁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가자지구 남부 무기 생산시설을 포함해 다수의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며 모든 폭력 사태의 책임은 테러 조직 하마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27일 새벽 가자지구 북부 지하시설을 목표로 2차 공격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가자지구 테러단체가 발사한 로켓 중에 한 발은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됐고 한 발은 남부 샤하르 하네게브 지역 개활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시작되자 인근 아슈켈론에는 공습 사이렌이 울려 주민 수만 명이 대피소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슈켈론시에 따르면 이번 교전으로 부상자나 재산 피해는 없었고 로켓이 원인이 아닌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대공포로 인해 사이렌이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26일 밤 가자지구 테러단체가 이스라엘로 로켓포 2발을 발사하자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에서 누군가 블랙벨트 작전 이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초 이슬라믹 지하드와 48시간의 치열한 교전을 언급하며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에도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모든 전선에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골란고원 내 이란군 기지에 대한 공습은 지난 3년간의 공습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공습 당시 러시아군이 운용하고 있는 S-300 방공 시스템은 공격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스라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서한지구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이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서한지구 곳곳에서 이스라엘 국기와 성조기를 태우며 폭력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알자지라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27일 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천 명이 미 행정부가 서한지구 정착촌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서한지구 전역에서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타당이 주도한 분노의 날 시위는 지난 18일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지구 정착촌 선언에 항의하는 의미로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 약 2천여 명이 라말라에 집결했고 서한 전역의 학교 및 관공서는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타파 중앙위원회 부의장 마흐무드 알로울은 이날 집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편향된 정책과 정착촌 민 점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우리가 저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트럼프는 탄핵으로, 네타냐후는 감옥으로, 점령은 끝나고 우리는 이 땅에 남을 것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라블루스에서는 시위대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네타냐후 총리의 모양의 입간판과 양국의 국기를 불태우며 항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원에 따르면 이날 서안지구 체크포인트 인근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팔레스타인인 최소 77명이 이스라엘군이 쏜 고무탄과 최루탄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테러단체가 비공식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카타르 지원금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발표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알메마디 카타르 특사에 따르면 가자지구 빈곤가정 7만 가구가 지구 내 우체국 은행을 통해 각각 $100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립정부 구성 바통이 크네셋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스라엘 주요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리쿠드당 기드온 사하르를 총리 적임자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 신문 마하리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내 경쟁자 기드온 사하르가 간츠 당대표와 네타냐후 총리를 누르고 총리 적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드온 사하르와 베니 간츠 중에 누가 총리직을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사하르가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8%라고 답한 반면 베니 간츠가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8%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간츠와 사하르 모두 리쿠드당에 투표한 유권자들보다 청백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현 상황에 비추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1%가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고 49%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세 번째 총선을 피하기 위해 리쿠드당에서 즉각적인 경선 요구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71%가 찬성, 29%가 반대했다면서 이는 기드온 사하르에게 좋은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 번째 선거가 실시된다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리쿠드당을 이끈다면 리쿠드당 33석, 청백당 35석, 조인트리스트 13석, 샤스와 이스라엘 베이테누가 각각 8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드온 사하르가 리쿠드당을 이끈다면 리쿠드당은 2석을 잃은 31석을 차지하지만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을 제외한 우파연합 전체는 2석을 추가한 56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하리브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이스라엘 성인 남녀 650명을 대상으로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8%포인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서 시아파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8일 밤새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난입해 불을 질러 보안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군이 총격을 가해 시위대 최소 45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28일 이라크 보안군이 밤새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난입해 불을 지르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최소 45명이 사살됐다면서 이번 일은 이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라크 당국에 대한 시위의 반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이라크 남부 시아파 최대 순례 도시 나자이프의 이란 영사관은 폐허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다수가 시아파인 시위대들은 현지 언론에 이라크 당국이 이란 영사관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을 공격한다며 보안군이 이라크 전체가 불탄 것을 보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시아파 이맘 민명대 지도자 무쿠타다 알사드르는 이번 사태가 정부를 향한 폭력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며 내각이 사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라크 종말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국 영사관이 불에 타자 이란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이날 밤 메흐란 국경을 폐쇄하고 시위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7일에는 이라크 남부 도시 나시리아에서 다리를 막은 시위대에 이라크 보안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티그리스강 교량 인근에서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과 고무탄을 발사해 4명이 사망했으며 나자프에서도 1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وقاموا يضربون دخانيات ورمى حي وحتى احجار يضربون علينا. قمنا نركض قاموا يضربون علينا ضربت وقعدت. بس اللي يقول ماكو رمى حي خليه يجي يشوف كله رمى حي جاي يضربون علينا. وما ساحبين السلاح من عندهم كله كذي. 한편 이번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1일
취업난과 정부의 부패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시위가 발생한 이후로 가장 심각한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사용해 최소 14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25일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이란 정부가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최소 14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에 따르면 살해된 사람은 최소 143명이라며 사망자들은 대부분 총상에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단체에 따르면 이 중 한 사람은 최루탄 가스를 흡입한 후에 사망했고 사망자 수를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빌린 루터 국제 앰네스티 중동 담당 보좌관에 따르면 시위대를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묵비권 행사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를 사용해서 비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검증된 동영상을 보면 이란 보안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근거리에서 의도적으로 살해한다며 시위대가 도망가다가 총에 맞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이란 정부는 미국발 경제 제재로 휘발유 가격을 최고 200% 인상하면서 국민들의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시위가 심화하자 하산 rouhani 이란 대통령은 해당 수익금으로 빈곤층에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유가 상승을 빌미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음모라고 국영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